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4월, 6월 이제 기출분석반 강의가 첫 개강하는 날이고 저희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강의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는 이제 금, 토, 일 주 3회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수업할 때 너무 긴 시간 하기보다는 좀 쪼개서 같이 할 예정이고 저와 같은 호흡으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릴게요. 그다음에 시간은 제가 4시까지 써놨지만 보통 한 3시 반에서 최대 4시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3시간, 밥 먹고 나서 오후에 3시간 정도로 강의를 준비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 이론 반 때는 아마 그 강의의 목적이 그 구조와 틀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라고 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4,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저희가 기본 이론을 조금 익혔으니까 아직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연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번 주에 문제 풀어 오셨어요? 문제 잘 풀리시는 부분도 있고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문제 풀고 맞고 틀리도가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문제는 그냥 선생님들이 앞으로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본 이론반 때 좀 다루지 못했었던 심화 이론까지 좀 확장할 건데 뭐 강론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겠다라고 하는 게 심화 이론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고자 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선생님들께서 모르는 문제 나올 거고 거기서 틀려도 상관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적어도 3년 정도를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1년 단기 바짝 해가지고 시험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 원하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시험에 특화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심화 이론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작정 하나 딱 찍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니까 파야겠다 이게 아니라 기출을 확장하다 보면은 기출을 보다 보면은 이 제시문에 나왔던 이 단어 또는 제시문에서 말했었던 이 장점 다음번에 서답형으로 물어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확장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해볼 거고요. 저랑 같이 4, 6월 기출 심화반, 기출 분석반 하고 나면은 저희가 기출 문제 이거 처음 풀고 끝내는 거 아니거든요. 기출 문제는 앞으로도 적어도 한 3번 이상은 보시고 시험 들어가실 건데 저랑 같이 어떻게 기출을 분석하신다라고 하는 걸 연습하신 후에는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혼자서 기출 문제를 풀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 방법들을 저랑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하는 저의 기출 분석집 혹시 보셨어요? 네. 전 표지 진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원래는 항상 꽃이었는데 올해는 약간 계절을 표현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께서 임용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계절이 느끼는 게 너무 좋은 걸 처음 알았다라고. 왜냐면 그 선생님은 공부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용을 치를 때 동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다가 임용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저 계절이 느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약간 영감을 받아서 올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을 해봤고요. 기출 분석집을 아마 한번 펼쳐보셨을 거예요. 저는 진짜 기출 문제집이 아니라 분석집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편이랑 답안편을 따로 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수험생 시절에도 기출을 분석하는 저의 페이지였는데 코넬노트 방식으로 구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 이론서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해당하는 내용들 내가 조금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연계된 기본 이론서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제가 다 수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찾아가지고 기본 페이지 다 적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봐주세요. 그리고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 내가 반드시 구조와 틀로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키워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머릿속에서 이제 이 해당하는 키워드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있었지라고 하는 걸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약간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바로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도 충분히 이거 가리고 푸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출 문제만 따로 편집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아주 문제만 조금 풀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카페에 다운 받으셔가지고 뭐 아이패드 넣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종이 낭비이긴 하니까 너무 두껍거든요, 쌤. 그래서 약간 아이패드 같은 거 쓰시면은 다운받으셔가지고 내가 문제를 강의를 듣기 전 또는 강의를 듣는 후에 한 번 더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약간 해당하는 저의 교재를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책만 보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저의 설명을 조금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랑 강의를 하면서는 조금 더 추가하긴 하겠지만 이 설명만으로 충분히 약간 자기 독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확장하기 내용은 이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적어놨거든요. 해당하는 부분은 기본 이론서에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제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강론을 넣어둔 부분이기도 해요. 확장하기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내가 같이 선생님들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 기출 이제 강의에서 쓰이는 교재입니다. 해당하는 기출 교재는 2009년 그 선택형 문제에서부터 작년 기출 문제까지 빠짐없이 모두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당하는 4, 6월 달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영역별로 볼 거거든요. 근데 그 영역 중에서도 챕터별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그 내가 작게 공부하고 그 작은 내용에 대한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개념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본 다음에 나중에 하반기 가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영역별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 부르게요? 연도별이라고 부를 거예요. 연도별은 이제는 내가 정확하게 이 구조화를 보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고요. 이제는 내가 구조화를 찾아야 되는 문제 적용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이게 많이 되어 있어야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보고 이거는 의문론 어디 있었지? 오케이.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그런 언어의 하위 체계를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구조화가 빡빡빡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쌤? 우리 특학 이론 하면서 자동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봤었죠. 우리의 인지적 용량은 무한정이에요? 한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화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장에서 쓸 자원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암기하고 입에 붙여서 뭐 두 문자, 어구 만들기 다양한 기억 전략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시험장에서 자원이 많이 쓰지 않고도 빨리빨리 인출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연습을 저랑 지금 영역별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저랑 이런 거 하실 거고, 구조화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자료 나와드렸잖아요. 의사소통 구조화 자료, 우리 기본 이론판도 썼던 건데 복습하시거나 예습하실 때 이걸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프린트물로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 교재는 기출 분석집이고 보조 교재는 스페드 기본 이론서인데요. 이거는 필요하시면은 개별적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른 강사의 기본 이론서를 갖고 계시거나 하다면 일단 한번 써보시고 정 보기 불편하다라고 하면 제 교재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강사의 기본 이론서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굳이 제 교재를 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거의 다 기출 분석집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할 때는 제가 필요한 부분은 좀 발췌해서 드릴 수 있으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4, 2월 강의에는 특강 시리즈가 이제 그 혜택으로 제공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특강들, 뭐 점자 특강, 특수교육 법 특강, 그다음에 교육과정 특강이고요. 원래 작년에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재작년 강의로 대체했었는데 올해는 좀 새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론이랑 그다음에 이제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촬영하고 있으니 이제 4월부터 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시간 할애하셔가지고 교육과정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워낙 말이 빨라가지고 선생님들의 좀 어려움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학원과 상의해서 직강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0.3배수 복습 강의가 제공되니까 잘 못 들으셨거나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거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체력 이슈 때문에 이틀에 끝내지 못하고 3일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강의를 참여하지 못하는 선생님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때문에. 그 금요일 강의는 요청하시면 다 제공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 제한 없이 금요일 강의 따로 필요하시면은 학원에 말씀하시면 직강 선생님들은 금요일 강의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1주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제가 또 강의를 참고해 보니까 이제 조금 분량이 좀 작은데 기출 문제가 좀 많이 없는데 라고 하는 부분은 금요일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수업 없습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만 오시면 돼요 라고 하는 것으로 미리 안내드리면 금요일에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놀랍게도 학습장 이런 것들 생각보다 양만이 없거든요. 왠 줄 아세요? 유특에는 기출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등이랑 중등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학습장애가 엄청 그 이론은 두꺼웠지만 기출 문제는 지적장애랑 비슷할걸요. 그래서 그만큼 약간 그런 편차가 조금 있으니까 문제 개수가, 이거는 제가 미리 준비해서 그 전주에 미리 안내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 수업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주는 3일 다 수업 있어요. 의사소통 장애는 문제가 많았죠? 내려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냥 제가 학습 스케줄 예시를 한번 짜본 건데 이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나름대로의 그 메타인지를 발휘하셔서 가장 최적화된 스케줄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월요일, 화요일은 교육학 수업이 있으니까 교육학을 넣어놨고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초과정 진짜 어마어마하잖아 양이. 그러니까 밀리지 않게끔 인강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유롭게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 토, 일은 직강 수업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금요일 수업을 위해서 준비해 오셔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 수, 목 3일을 잡았는데 선생님들의 어떤 학습 속도에 따라서 월, 화, 수, 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린 금, 토, 일 수업하니까 하루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좀 비워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주에 아직까지는 한 하루는 쉬셔도 괜찮거든요. 너무 달리시면은 오히려 슬럼프가 빨리 올 수 있으니 저희가 장기 공부를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 조절이 필요해요. 지금 무작정 달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11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한 달 독서실에서 진짜 바짝 하다가 2달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공부가 진짜 봐야 될 것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2달을 놓잖아요. 그럼 다시 리셋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 그냥 하루에 막 8시간 하는 게 아닌 4시간씩 그냥 일주일 내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우리 시험이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교 때 시험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완전 바짝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선생님 나름대로의 어떤 보상의 개념으로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은 주에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하루 쉴 때 자기 파괴적인 휴식은 안 돼요. 막 술을 마신다거나 또는 너무 약간 자극적인 놀이에 노출되신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진짜 휴식이요. 아셨죠? 그리고 막 그 같은 고시생들 만나서 자기 한탄한테 쓴 걸로 보내시기보다는 그냥 진짜 같이 좀 발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수목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제 합격 노트 또는 선생님들이 보셨던 기본 이론서 또는 뭐 서브노트 만들고 계신다면 서브노트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분량을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의사소통 장애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금, 토, 일 수업이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문제 분량을 3등분 하시면 되거든요. 페이지 수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 한 240페이지까지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3등분 하면은 한 80장 정도씩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80장 정도의 분량을 봤더니 조문문 장애가 그러하네? 라고 하면 화요일에는 조문문 장애까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론을. 그런 다음에 이론을 보고 바로 문제 풀어보세요, 쌤. 지금은 그래도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지금 당장 봤기 때문에 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싶겠지만 당연하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기 인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합격 노트의 그 작은 분량만큼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 풀 때도 막 맞고 틀리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잘 풀리면은 동그라미 이거 조금 애매하면 세모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면 X 쳐놓고 그냥 저한테 강의 들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생님 공부하실 때 너무 에너지를 빼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분량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 분량 공부하고 문제 풀고 저희가 3일 강의를 들으니까 3일 동안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나눠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루에 몰아서 막 다 풀고 다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휘발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나눠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써주세요. 우리 그 기억 전략에서도 있었잖아요. 습득과제와 유지과제를 누적 학습하는 게 훨씬 더 장기 기억이 훨씬 좋았죠. 그거 증거 기반의 실제였잖아요. 그것도 선생님한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 토, 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9시부터 한 3시 또는 4시까지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조금 쉬시더라도 저녁에 좀 시간이 남죠? 쌤?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하고 좀 다시 이제 휴식을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강의 들은 직후에 복습하시는 거여서 저희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터디 짜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직강 스터디 원하시면은 저랑 같이 한번 스터디 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은 난 스터디 싫다라고 하시면 여기 남아서 강의실 쓰실 수 있으니까 공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다음에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쪼개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강의도 너무 한꺼번에 몰아들이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일 정도로 나눠서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대략적으로 짜보았고
그다음 강의를 활용하는 팁인데요. 제가 아마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미리 카페에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셨어요?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올려드렸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바로 달려들지 마시고 일단 한번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노트가 됐든 선생님이 만드셨던 기본 이론서의 단권화가 되었든 서브노트가 되었든 또는 누구한테 합격생한테 받은 서브노트 자료가 되었든 어쨌든 한번 그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한꺼번에 의사소통 장애를 다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좀 챕터를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꼼꼼하게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주실 때 선생님만의 기호법을 정해두는 게 필요해요. 우리 막 그 유튜브에 보면은 학습법 이런 거 할 때 기출문제 뭐 풀이하는 뭐 수능 만점자의 팁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쉴 때 한번 봐주세요. 아셨죠? 그렇게 보면은 그런 표기법 공부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자기 점검하기 용이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잘 내가 인출된 건 동그라미 또는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으면 세모 또는 X 이런 식으로 선생님만의 그런 그 기호를 남겨두셔야 이 자료가 효과적이 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무조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줘야 될 부분과 힘을 주지 않아도 될 부분을 좀 구별해서 좀 잘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의 X와 세모가 잘 해결되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전체 이론을 복습해 주시는 시간을 활용하시라고 그 의사소통 장애 구조와 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구조와 틀을 복습해 주실 때 이때 저는 스터디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보시면은 기출문제를 같이 푸신다거나 아니면 막 기출문제 펴놓고 이거 같이 확장하자라고 하는 방식의 공부는 지금 시기에선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지금은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분석은 저랑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부는 각자 하되 그냥 구조와 틀을 인출하고 복습하는 정도로 이제 스터디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 답안이 갈릴 수 있죠. 김은진 선생님이 말했던 기출 답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터디 원과 약간 너무 시간 제한 없는 토론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이거는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너무 많은 시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맹신 금지인데 아직까지 선생님들은 그 AI가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가 거짓말도 진짜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AI를 써서 뭐 정리를 하신다거나 부족한 자료를 찾는 걸 활용하실 수 있는 건 괜찮지만 그걸 너무 맹신하시는 건 조금 비추해요. 저한테 가끔 답안을 확인하실 때 AI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이게 거짓말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조금 지양해 주시고 일단 최대한 제가 실어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강론 기반한 내용이니까 이거를 먼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의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인 후에 하반기쯤에는 AI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간단한 개념 문제를 만들어줘 라고 하신다거나 또는 해당하는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하는 분석 틀을 만드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지식이 올라왔을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출 분석반 때는 최대한 강론 기반한 워딩들을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상반기밖에 안 됐거든요, 쌤. 7, 8월까지는 아직까지 시간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본서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긴 합니다.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어떠한 기본서가 되었든 그 기본서의 베이스는 전부 다 강론책이기 때문에 강론을 읽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서를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필수 과제, 이거는 반드시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풀어오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가 기출문제 못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의를 못 듣겠어라고 하진 마시고요. 그래도 일단은 강의를 오셔가지고 이번 주 내가 못 풀었으니까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그다음에 내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다가 아셨죠, 쌤? 너무 완벽하려고 하시면 이 공부 끝까지 못 해내요. 조금 약간 느슨하게 하셔야 이 공부를 놓지 않고 끝까지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자이신 선생님들은 한번 약간 체질 개선을 좀 해주세요. 모든 것 매사에 다 완벽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 느슨하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카페에 적어도 일주일 전까지 즉 한 월요일 점심이나 오후까지는 문제를 업로드해 드리면은 그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미리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기출분석지 다 가리고 여기다 바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야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이 푼 답이랑 제 모범 답안이랑 강의랑 같이 비교하실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용도로 만들긴 했지만 이 답이 너무 신경 쓰이고 자꾸만 그 해석된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깨끗한 기출문제
뽑으셔가지고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예습보단 진짜 복습이 중요하니까 내가 그 한 주가 좀 망해가지고 내가 화수목 공부를 못했는데 금요일 강의를 가도 될까 싶으시다면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1, 3월 달부터 제가 이제 단권화나 서버는 꼭 만드셔야 된다라고 했지만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맞아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다. 그래서 지금 이제 4, 6월 달 강의를 돌리시면서 다시 한번 서브나 단권화를 정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7, 8월 달이 가기 전까지는 꼭 완성하셨으면 좋겠긴 해요. 그래야 7, 8월 달에 이제 조금씩 암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암기가 완벽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구조화랑 정리하시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4, 6월 달에는 강의 따라가시면서 의사소통 장애를 공부하는 주다라고 하면은 그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단권화 서브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서브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서브 노트는 1, 3월 때부터 만들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합격 노트를 완성하시죠 라고 말씀드렸었고, 서브 노트를 만들려면은 제 머릿속에 구조화가 있어야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넣어가지고 나만의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구조화가 없을 땐 서브노트는 진짜 약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구조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선생님이 본인이 만든 자료가 제일 머릿속에 잘 남는 선생님이라고 하신다면 서브노트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뭐 합격노트, 기본 이론 들었으면 만들어져 있죠. 그걸 활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나는 기본서에 단권화하고 싶어 라고 하면 1, 3월 달에는 아마 뭐 특정한 형광펜으로 기본 이론반 드리면서 표시하셨을 거예요. 4, 6월 달에는 색깔 한번 바꿔보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본 이론반 때 표시했던 거에서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특강인데요. 특수교육과정 특강은 2026년에 새로 제작하고 있고요. 일단 이것도 순서가 있죠, 쌤. 무조건 막 다 보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 선생님들께서 총론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이 좀 완벽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강론 넘어가실 텐데, 강론을 보실 때도 조금 순서가 있어요. 공통교육과정 보실 건데요. 공통교육과정에 총 7개의 과목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공통교육과정에 7개의 과목? 일단 국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국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각이랑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체육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22에 새롭게 신설된 과목인데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미술과가 신설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와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어와 농인의 생활과 문화,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과목이 공통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파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여기가 시험이 나왔었잖아요. 뭐 점자나 아니면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라면 내가 총론이 완벽해졌을 때 공통교육과정을 조금 확장해볼까 싶은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를 먼저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되면 이제 뭐 국어, 체육, 미술 같은 거 아마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조금 보시고 이건 버리셔도 괜찮고 이거는 한 번만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일단 상반기 때 자료라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공통교육과정에서 이거 먼저 보셨다면 이제 그 다음 기본교육과정 넘어가시는데,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제가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일상생활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부터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2022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활동과 그다음에 창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창체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교육과정이라 하면 크게 교과와 창체가 있죠. 창의적 체험활동은 대표적인 비교과 활동으로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감수성 같은 걸 기르는데 되게 유용한 과목이다 보니까 창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초등은 실과를, 중등은 뭐 진로와 직업을, 뭐 그 이외에 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중등 선생님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진짜 간단할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반기 때 시간이 조금 되시면은 이거를 미리 한번 듣고 표시해 놓고 기출 한번 눈에 발라두신 다음에 다 암기는 다음번 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 총론 먼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론은 빨리 강의만 한번 돌리고 표시만 해놓고 자료만 일단 모아두세요. 아셨죠? 그다음에 기출 항상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특법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암기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그냥 진짜 암기거든요, 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외우겠다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지금부터 이제는 한 4월, 5월부터는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법조항 나눠가지고 오늘은 1, 2, 3조, 그다음에 내일은 1, 2, 3 하고 그다음에 4, 5, 6조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꾸준한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진짜. 그래서 저도 수험생 때 진짜 공부가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도 장트법은 스터디를 잡아놨었기 때문에 이 스터디만 하고 집에 갔어요. 공부 안 하고. 근데 그 정도로 공부를 뭐 기본 이론이나 특학 이론이나 뭐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잠깐 놔도 하루 쉬어도 다음날 해도 좀 괜찮거든요. 근데 장트법은 하루만 안 해도 금방 까먹기 때문에 진짜 공부가 안 되는 날에도 장트법은 봤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꾸준한 공부가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거 볼 때 막 1조부터 법제 38조까지 무조건 달달 외워야지가 아니라 일단 기출 나왔던 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우리 변호사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난 다 완벽하게 외울 거야 라고 하는 건 그건 학문. 근데 우리는 시험을 칠 사람들이니까 기출에 나왔던 거가 중요한 부분이었을 테니 그것부터 먼저 외우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4, 6월 달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부 습관 여전히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시잖아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루틴을 잡아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 찾아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루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다르고 화요일 다르고 수요일 다르면 그날 눈 뜨자마자 오늘 공부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시험에 드시죠. 오늘은 한번 제껴볼까? 이런 시험에 드시지 않게끔 그냥 눈 뜨면 자동으로 몸이 어디에 가 있고 자동으로 뭘 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루틴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 여기에 인지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루틴을 만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똑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였어요. 저 진짜 타협 잘했거든요. 은진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옆에 보니까 다른 친구 다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끔 저와 타협하는 걸 좀 줄이셔야 돼요. 아셨죠? 물론 이 시험이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선생님이 어제 나를 이겨야 되는 게 이번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타협하는 습관을 버리고 조금 더 만족을 좀 높게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거 니체가 한 말이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어제를 산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시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후회 없을 만큼 오늘 하루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어느샌가 11월 둘째 주와 넷째 주가 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 여전히 하셔야 되거든요, 쌤. 진짜 지금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이 상반기 때 쌓아둔 체력을 갉아먹으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이더라도 꼭 공부 체력을 길러서 하반기 때 좀 달릴 수 있게끔 하는 베이스를 좀 쌓아두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좀 끊어내셨으면 좋겠는데 쌤 술 마시면 진짜 안 돼요. 아셨죠? 남자 선생님들 잘 들어도요. 술은 진짜 그 기억력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암기한 것도 까먹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1년 동안만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쇼츠 중독자들 많으시죠? 그래서 밤에 이제 공부 다 끝냈으니까 조금 핸드폰 보고 잘까라고 하면 새벽 2시죠. 그런 거 안 되게끔 좀 잠금 이런 거 잘 설정해 놓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면은 그런 약간 나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1년만 딱 참고 스스로를 좀 조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직강 스터디 끝나고 저희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강의 이어갈게요. 쌤 5분만 쉬겠습니다.